2025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논리에 또다시 법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련해서 짜집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의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집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그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국토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깨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앞부분은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3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집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집기 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3자의 행위입니다. 제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행위 등 이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복합범죄, 중대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